안녕하세요. 편곡법 10주차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금 1시간짜리 영상을 찍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예제를 쳐드린다고 피아노를 쳤는데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이게 그냥 코드 반주가 아니라 악보화돼 있는 반주를 쳐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제 손가락을 벗어나는 편곡들이 있는데, 이거를 욕심내서 치려다 보니까 한 10번을 치면 7번을 틀리도록 연주를 해서 이대로 올렸다가는 감상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편집을 할까 생각하다가, 편집해서 렌더링하는 시간이 또 1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4시가 돼가고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큰 실수가 없는 한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실수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반주 파트를 편곡하는 법을 봤어요. 솔로 악기와 솔로 곡을 위한 반주를 할 때, 반주는 연주가 아니라 반주기 때문에 솔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돋보이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반주 형태를 찾아보자면 4비트, 화성을 차분히 비트에 맞춰서 연주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피아노 반주에 익숙하신 분들은 내가 피아노 반주하는 걸 사실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C라면 도미솔을 어떤 보이싱으로 누를 것인가 연습하신 다음에 가장 적절한 보이싱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근접 진행을 사용해서 4비트를 일정한 박자로 연습하시는 걸 계속 반복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연주한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점프하지 않겠죠. 반주 형태의 4비트는 근접 진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게 3개의 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가 텐션을 넣어서 4개의 음이 되고, 이게 좀 더 많은 텐션을 갖게 돼서 색채감이 만들어지면 얘네를 4비트 기준으로 순화시켜서 오는표 셋넷, 오는표 셋넷, 이런 식으로 오는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반주법과 편곡법이 아마 둘 다 조금 성장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악기 솔로를 하던 보컬 솔로를 하던 멜로디가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몸을 낮춰주시고요. 반주를 줄여주시고, 멜로디가 머무는 데드스팟 부분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라인, 보통 그런 걸 이제 오블리가토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1, 2, 3, 2, 3, 2, 3, 1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 성악곡, 합창곡의 반주 파트를 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피아노를 쳐도 되지 않는 제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CCM을 사용했더니 저작권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그 멜로디는 제가 그냥 클라리넷 VST 붙여가지고 연주한 멜로디인데도 저작권 클레임이님이 멜로디가 등장하는 각 곳마다 있어서 한 부분만 있으면 삭제를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서 오늘은 맘껏 예제를 들려드려도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제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건 대중적으로 좀 성공한 곡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혹은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예제가 되겠지만, 제 곡은 사실 그런 곡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컨셉은 이렇게 쓰면 무난하다, 무난한 편곡이지만 이거보단 더 잘 써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실패담,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 더 잘할 수 있는데 약간 게을렀거나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연주됐던 초행길이라는 성악곡, 소프라노를 위한 초행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런 곡입니다. 강의에서 음악을 쭉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 곡이니까 저작권도 안 걸리고 제가 피아노 치다가 틀릴 염려도 없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네, 이런 게 있는지, 네, 진작 알았다면 훨씬 더 많은 곡을 예전에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곡은 사실 여러 번 가사를 바꿨던 곡이에요. 원래는 상사화라는 시를 가지고 작곡이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천비목 콩쿠르에 냈다가 똑 떨어진 곡입니다. 아주 안 좋은 점수로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예술성, 독창성 이런 부분의 점수가 좋지 않아서 역시 이렇게 무난하게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목적은 솔직히 얘기하면 윤창중의 마중이라는 곡이 성악곡으로 되게 사랑을 이제 받았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감정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소프라노가 불러도 뭐 테너가 불러도 바리톤이 불러도 이조만 조금 하면 잘 어울리는 곡으로 굉장히 많이들 부르고 있어서 그런 좀 세미 클래식의 레퍼토리를 나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화천비목 콩쿠르를 이제 타겟으로 썼던 이제 곡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제 가사의 어떤 뉘앙스와 그 다음에 합창곡 버전, 성경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붙였던 합창곡 버전이 있었고, 지금 이 성악곡 버전이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렇게 몇 번 수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초인길이 처음 곡을 썼을 때의 느낌과 오히려 가장 잘 맞는 이제 곡이 돼서 이 곡을 파이널 버전으로 이제 뒀어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쉬운 부분만 이제 몇 부분 얘기하자면, 첫 번째,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표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메조 피아노, 리타르단도, 어템포 메조 피아노,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소심해요. 이 정도로는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이런 곡을 연주할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곡을 다시 쇠뇌이고 되뇌이고 연습하고 작곡가와 만나서 의도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주자는 무대 위에서 딱 시작했을 때 이런 크레센도랑 데크레센도에 둘 중 하나예요. 굉장히 크게 반응하던지 그렇지 않던지. 그런데 이런 표기조차 없으면 자기들 자아 해석대로 거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스킬풀한 연주자가 아니라면 무난한 연주가 돼요.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지, 이 작곡가의 의도가 뭔지 악보만 보고는 그걸 딱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많은, 내가 원하는 파트가 있다면 더 많은 악상 기호와 다이나믹과 아티큘레이션을 표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부분에서 내고 싶었던 아이디어는 힘이 올라였어요. 그러니까 4분의 3박자가 가다가 마치 이 부분에서 물이 흘러가듯 8분의 6박자로 띵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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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힘이 올라 느낌을 이제 내고 싶었는데, 워낙 피아노와 이제 성악 파트가 루바토를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올라 리듬이 들리기보다는 이 아르페지오에 딴띵딴띵 딴띵딴띵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서 들리는 느낌이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힘이 올라 리듬을 살려서 이런 표기를 줬어야 돼요. 그런 표기 없이 알아서 연주자가 이 부분에서 8분의 6박자의 느낌과 4분의 3박자의 느낌을 위아래로 병치시킨 듯한 합치시킨 듯한 느낌을 내겠지라고 두는 건 어떻게 보면 작곡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세미 클래식이지만 사실은 대학 때 이후에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써봤고, 대학 때 학교 곡으로 써보고 나서는 성악곡은 처음 써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써본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반주 형태가 아직 습관이 남아있는 짠짠짠짠짠 이제 이런 사운드였는데, 반주에는 약간 더 독창적인 사운드가 필요하고, 세미 클래식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4비트, 그 4비트에서 리듬을 조금 이렇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중간에 멜로디 데드스팟 부분에 라인이 들어가는 이런 팝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중뛴 반주가 됐다라는 게 가장 이제 아쉽죠. 클래시컬한 성악곡도 아니면서 그런다고 완전히 팝 반주스럽지도 않은 그런 반주를 만들었다라는 건 조금 아쉽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의 간주 파트입니다. 악센트 하나 붙어 있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있는 것 외에는 이 간주 파트에서 작곡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악보에서 보이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이 막상 이제 검수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악보를 보니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주 편곡을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아르페지오에 화성이 있으면 연주자가 노래를 부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안에서 어떤 대선율들을 만들고 싶은가예요. 멜로디와는 차이가 있는 선율적인 대선율을 반주부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야지 나중에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도 아마 오보에나 플룻이 따리라라 빠바바 빠밤, 그러면 플룻이 따리라라라 라라라라 하고 호른이 빰빰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은 오케스트라 악기적인 접근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악 파트에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이게 소프라노가 부를 거냐, 메조 소프라노가 부를 거냐, 아니면 테너가 부를 거냐, 바리톤이 부를 거냐, 이 결정은 사실 이런 하나의 때문에 결정이 돼요.
이 곡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A 플랫 음을 잘 낼 수 있는 소프라노가 없었고 A 플랫을 잘 낼 수 있는 바리톤을 선택하면 약간 저음 바리톤인데 그 저음 바리톤은 고음역대의 사운드를 내기 걸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중뛴 음역대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악 반주 파트뿐만 아니라 성악 곡을 이제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음역대 부분에서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음이 있습니다. 그 음역대를 딱 셋업해 놓고 하시면 나중에 이조를 해서 소프라노가 부르기에도 메조 소프라노가 부르기에도 혹은 이제 바리톤이 부르기에도 안전한 음역대가 돼요. 그래서 음역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냥 일반 리드시트로 쓰여져 있는 곡이 합창곡으로 편곡되고 반주가 붙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반주 합창 파트에 대한 반주 얘기를 하면서 합창 편곡에서 제가 좀 아쉽고 실수했던 부분들의 팁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학기 때에 원래는 합창 편곡 수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업 때 이제 그 수업에서 했었던 이제 에센스들을 잠깐 전달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옹오나라는 곡이고요.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제가 2006년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한 6개월 정도 프랑스에서 지났을 때 스타주라는 걸 갑니다. 스타주는 한국으로 치면 뮤직 캠프예요. 음악 캠프예요. 그 음악 캠프를 어디로 가냐면 스위스 산맥 중턱으로 가요. 거기에 있는 꾸슈빌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거기 배경이 어떠냐면 사랑은 불시착 마지막 씬에서 주인공 2명이 돗자리 깔아놓고 밥 먹을 때 보이는 배경 있죠. 진짜 그런 곳으로 스타주를 가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으로 보이는 풍경이 믿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었던데 제가 유학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어리버리할 때여서 3주간의 뮤직 캠프를 가는데 지갑을 두고 갑니다. 뮤직 캠프에서 아침은 줘요. 시리얼과 크루아상 같은 빵을 줘요. 그리고 점심 저녁은 사 먹어야 되는데 제가 주머니에 딱 10불 한 13,000원 정도 있는 상태로 3주간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침은 먹고 점심 저녁을 금식을 합니다. 완전히 금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살도 군대 이후 때 최고로 빠졌을 정도로 아주 힘겨운 3주였는데 불어도 아직은 안 될 때고 곡은 어떻게 써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여기는 와 있는데 배는 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위로받으려고 썼던 곡이 이제 이 곡이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곡이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작곡가가 곡을 써요. 그리고 나서 그 곡을 편곡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이미 이 곡을 작곡하는 동안 너무 많은 습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배경 설명드렸죠?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위로받으려고 쓴 곡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스킬도 없겠죠. 정말 내 손가락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넣어서 쓴 곡이에요. 잠깐 이 전 타임에도 노래를 부른 다음에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잠깐만 들려드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겁내리까 뭐 이런 곡이에요. 클라이막스로 가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함으로 넘어지느냐 천지를 지으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노래 불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곡이에요. 그냥 힘겨움에 지친 학생이 피아노 앞에서
나 위로받고 싶어 라면서 그냥 읊조리듯 쓴 곡이에요. 그리고 이 곡을 위로받으려고 썼으니까 엄청 많이 혼자 불렀겠죠. 그 엄청 많이 부르면서 제가 새로운 피아노 스킬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내 손가락에 있는 습관 그대로 수십 번을 연주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을 편곡하려고 딱 빈 오선지를 열었을 때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이미 내 손가락에는 완벽한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나. 조성이 다르죠. 원래 C로 쓰여졌어요. 왜? C가 제일 치기 쉬우니까. 그런데 이 악보는 왜 A로 돼 있냐? 이 곡이 이제 제가 프랑스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를 가서 이제 특송으로 불러서 곡 좋다. 우리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싱얼롱 버전으로 악보를 좀 다오해서 3도를 내려서 악보를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던 음역대예요. 여성과 남성이 그냥 이제 우리가 떼창이라고 하죠. 싱얼롱이라고 하는 다 같이 부르는 곡에는 사실 C샵 이상이 등장하지 않아요. C만 등장해도 벌써 여성분들은 이렇게 높다라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높은 음을 중심으로 이제 키를 낮추다 보니까 또 낮은 음이 너무 낮아져요. 왜? 솔로 보컬을 위해서 처음에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 보컬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 곡은 합창으로 편곡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예 합창곡은 한 옥타브 이상의 음력을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김기영 씨의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김기영 씨 곡은 그 합창단이 부르기에 가장 좋아한다라는 곡인데 소프라노 음역대, 그러니까 메인 멜로디 음역대 보면 한 옥타브 이상도 되지 않은 한 장육도 정도의 음정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좁은 음역에 내에서도 좋은 선율을 쓸 수 있어야 합창곡으로 무난한 곡이 탄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솔로곡은 다시 얘기하지만 혼자 부르려다 보니까 F샵에서부터 맨 위에 E 플랫까지 거의 2옥타브 정도의 멜로디가 나오죠. 이 정도의 음역은 화천비목 같은 성악 콩쿨에서 멜로디 레인지를 2옥타브 이상 절대 벗어나지 말 것이라고 규정을 줘요. 그리고 2옥타브 이상이 벗어나면 벗어나는 음이 등장할 때마다 감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음역대 선택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또 합창곡으로 만들기 좀 까다로웠었습니다. 자, 일단 합창곡으로 만들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C키로 선택을 했죠. 앞부분에 전주 파트를 들려드리면 네, 여기까지가 전주입니다. 아까는 이걸 제가 치려고 하다가 엄청 실수를 해서 이걸 어떡하지? 지워야 되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얘를 MR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시벨리우스 파일을 미디 파일로 변환해서 컴퓨터로 가져간 다음에 VST를 붙여가지고 벨로시티 조절하고 페달링 다시 작업하고 템포 조절하고 음역대랑 조금 수정해서 MR 버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중간중간에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MR 만드는 과정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4비트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4비트, 합창곡에서 4비트 어떤 의미일까요? 승천이라는 곡을 보면 역시 그 곡도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과 네, 죄송합니다. 두 바디를 4비트로 친 다음에 시작해요. 노래를 틀려서 지금 또 이걸 스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지만 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4비트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 합창곡에는 전주 파트가 필요하겠죠.
합창 시작 빰 하는 건 이제 특별한 이제 신선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전주 파트가 필요하고, 전주 파트 끝에는 항상 루바토로 리타르단도를 해요. 그러면 지휘자가 아무리 템포를 잡는다고 해도 전주 파트의 리타르단도를 들어왔던 그 성가대라던가 합창단은 그 템포가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주 파트와 혹은 음악 시작 사이에 4비트를 넣음으로 해서 템포를 잡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 곡은 이제 바로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 파트대로 앞부분에 있었던 리타르단도의 요소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여기에서 템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곡과 뒤에서 설명드릴 이게 없는 곡은 뒷부분에서 어떻게 망가지는가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4비트의 선택 언제나 훌륭하다. 이거는 템포를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 4비트를 템포를 잡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4비트를 쓰면 템포를 잡아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비트 들어보죠. 이건 MR 버전이어서 제가 반주를 고쳐놨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합창곡일 때는 제가 4비트로 썼어요. 템포를 잡고 앞부분에서 조용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걸 MR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 MR 버전의 목적은 제가 노래를 녹음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녹음을 부탁하던지, 합창곡으로는 안 되니까 솔로곡으로 내자. 자, 여기에서 제가 또 불쌍한 얘기를 하나 하면, 이런 작업들이 왜 있었냐면 미국 박사과정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보통 지금 강사 선생님들이 엄청 바쁘지만 유학을 막 마치고 돌아오면 백수예요. 제가 2015년도 여름에 귀국했는데 2016년 3월 달에 강의 하나 시작할 때까지 한 6, 7개월을 백수로 보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끝나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동안 써놨던 곡들을, 깨짝깨짝 했던 곡들을 다 꺼내서 좋은 결과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는 이제 프로젝트에 착수를 해요. 저 나름대로 리바이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이 있으면 이거를 합창곡으로 만들어서 공모전에 내보내야지 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은 제가 위로받으려고 썼던 곡이어서 무지하게 애착을 갖고 있는 곡이지만 정말 3년 내내 보내는데 한 번도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공모전에 발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화가 안 되고 남들한테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하지만 제가 가졌던 약간 실패담만 이렇게 추려보시면 됩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너무 4비트의 단순한 반주 형태라던가, 뒤로 가면 아무래도 솔로 보컬 곡을 합창곡으로 만들어서 합창단이 부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멜로디, 라인과 리듬들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곡에 대해서 어떤 단점도 못 찾겠죠. 내가 너무 쓰고 좋아했던 곡이니까. 이제 이게 작곡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따로 있고 작곡가 따로 있고 편곡자가 따로 있죠. 제 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가끔 이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MR 버전은 솔리스트로라도 이거를 한번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리바이즈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쪽 개념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MR로 바꿀 때에 가졌던 아이디어는 단순성을 좀 벗어나자였어요. 그래서 4비트의 단순했던 부분을 아르페지오 형태로 바꿉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솔로곡에 대한 반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합창곡에 대한 반주는 뭐냐면, 이 파트의 멜로디가 반복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화성 혹은 대위적인 선율이 붙어요. 이 대위적인 선율 도, 시, 도, 시, 도, 레, 미, 도, 도, 시, 도, 레, 도, 미 이런 식으로 뒤에서 나올 성보들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미리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 뭐 그냥 솔로곡을 반주할 때도 뒤에 등장할 클라이막스 멜로디를 미리 암시를 줄 수도 있겠지만 합창단 곡에서는 합창단 반주를 붙이실 때는 합창 파트의 성부와 피아노 파트 성부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4비트는 물론 다시 말하지만 언제나 좋은 선택입니다. 화성적인 반주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아르페지오에 화성이 붙는 으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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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편곡보다는 하나의 멜로디 라인을 쓰셔도 이 멜로디 라인이 뒤에서 다른 멜로디로 등장하는 이런 복선 혹은 연관성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뒷부분을 보여드리면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악보에는 상당히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데 MR은 깎아놨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 원래 음역대, 아까는 엄청 틀렸는데 이번엔 좀 안 틀리며 쳐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요. 피아노가 고음역으로 갈수록 소리는 단단해지지만 파워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아니스트가 치려면 베이스 부분을 엄청나게 세게 눌러야지 작곡가가 원했던 효과가 나요. 엄청나게 위로 올라간 다음에 쿵 내려왔지만 이미 레지스터는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의 4비트가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키도 반음 올라갔겠다. 앞부분에서 상성부 멜로디 들려줬겠다. 계속 위로 이렇게 시작했던 멜로디가 계속 위로 올라가요. 빠바빠빠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메트로놈 따까따까따까따까 거리는 것처럼 앵앵거리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MR 버전을 만들 때는 이 부분의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조절합니다. 아마 MR은 반키 아래에서 들릴 거예요. 여기도 음역대를 내려놓은 게 느껴지죠. 원래대로 치면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이 5선보 위를 벗어나는 음들이 4비트에서 지속적으로 들리게 되면 정말 딱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게 되고 얘를 순화시켜 주려면 베이스를 엄청나게 크게 연주해야 돼요. 그래서 MR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음역대를 수정하면서 내린 결론은 음악이 클라이막스로 간다고 피아노 반주 파트가 위로 올라가지 말고 중음역대에서 차라리 리듬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훨씬 엑셀을 밟는 느낌이 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다음번에 곡을 편곡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라고 느꼈던 저의 실패담입니다. 이왕 이렇게까지 얘기한 김에 마지막 실패담을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수업은 컨셉이 좀 독특하죠? 자, 이건 나무의 노래라는 곡이에요.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쓴 곡은 아니고 역시 이것도 편곡한 곡입니다. 이 곡도 역시 프랑스에서 썼고요. 이 곡도 그냥 혼자 집에서 읍조리도 쓴 곡이에요. 아마 F 키였을 거고. 이런 식으로 치면서 불렀던 곡입니다. 이건 MR이 없어서 제가 건반으로 쳐야 되는데, 어린이 합창단으로 편곡하려고 일단 키를 내렸고요. 어린이 합창단 편성은 일반 4성부 편성과 달라요. 우리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라고 하는 혼성 사부 합창과 어린이 합창은 다른데, 어린이 합창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성 3부 합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어린이 합창에 남자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중학생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렇게 베이스의 음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합창은 항상 이렇게 3부나 아니면 여성 2부 합창이라고 생각하시고 편곡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있어요. 중학생 때 내가 성가대에서 베이스 파트 했던 게 기억나서 베이스 파트를 해서 4성부로 만들었더니, 선생님, 어린이들은 삼성 합창이라고 생각하시고 편곡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수정이 간 거예요. 그 실패담을 하나 들려드립니다. 곡은 굉장히 단순한 곡이에요. 여기까지가 전주, 리타르단도 엄청 했죠. 제가 선택한 거 사비트 아니었어요. 최대한 내 손가락에 습관이 있던, 내가 혼자 불렀었던 이렇게 편곡을 합니다. 곡의 가사는 노아와 방주를 필리핀에 있는 설화와 접목시켜서 필리핀에 그런 설화가 있대요. 평생 날아다니는 새가 나무 토막 있는 데 위에 앉아서 나무 토막을 쪼갰더니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고 그게 필리핀의 선조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설화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나무의 노래예요. 물 위를 떠다니는 그 나무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르면서 뭔가 이제 언어적인 감각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형용사와 명사, 그러니까 아득한 곳에서 울린 나직한 무태소리, 아련한 나무의 향기, 희미한 날갯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라임을 맞춰가지고 형용사적인 표현과 이제 명사적인 표현을 이렇게 결합시킨 작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 이게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에서 반주 파트 엄청나게 리타르단도 했겠죠. 계속 반복되는 음영이었으니까. 이런 다음에 지휘자가 아무리 템포를 땡겨도 아르페지오 형태, 템포가 이미 셋업이 돼버린 거예요. 혼자 부를 때는 전혀 문제 없었던 반주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이 정도 템포로 불러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빠르게 바꿀 수 없겠죠. 이 상태로 노래가 템포를 잡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곡 초연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 숨 넘어가겠다, 저렇게 부르다가. 막다른 길 이렇게 끌어지는데 숨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템포 설정에 실패해요. 그 이유가
처음에 템포를 잡을 수 있는 반주 형태를 내가 명확하게 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비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반주가 템포를 잡기 위해 4비트를 가질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트를 조금 잡아주고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했었고요. 이 곡은 새로운 멜로디가 없어요. 계속 이런 패턴이 갑니다. 잠잠한 시간의 소요 막다른 태양의 길 다시 시작되는 처음 끝없이 멈춰질 시간들 그리고 단순하게 클라이막스도 똑같은 멜로디 형태를 갖고 가요. 큰 파도가 잠잠해져 긴 항해의 길을 다하고 앞부분 멜로디와 똑같죠. 제가 주고 싶었던 건 동일한 멜로디가 반복되면서 가사가 주는 뉘앙스로 긴장감을 만들자였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음악이 표현됐을 때 동일한 멜로디 동일한 뉘앙스, 동일한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중반 이상 가면 곡이 엄청 지루해졌겠죠. 그래서 제가 제 곡을 듣는데 아이들 숨 넘어가겠다는 생각과 왜 이렇게 템포가 안 나지? 곡은 또 왜 이렇게 지루하게 들리지? 그래서 두 가지 수정 버전을 만들어요. 이 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물론 일주일 내내 밤을 샌 건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밤을 새면서 마지막 수정 완성본을 만든 게 이 곡이에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헤테로포니적인 아이디어, 대선율율을 최대한 많이 주자. 큰 파도가 잠잠해져 긴 항해의 길을 다하고 그러면 밑에서 큰 파도가 긴 항해를 다하고 위와 비슷하게 가지만 동일한 가사를 갖지만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들로 헤테로포니적인 아이디어 멀리 보이는 저 곳에서 이렇게 유니즘 파트가 나왔다면 반드시 대선율적인 아이디어 넓게 그려진 바다와 높게 만들어진 하늘과 나왔다면 크게 조각난 땅들에 끝났어야 되는 부분에 크게 조각난 이 땅에 이렇게 여기도 약속된 시작을 더하네 라는 멜로디 약속된 시작을 더하네 이게 원 멜로디라면 약속된 시작을 최대한 헤테로포니적인 아이디어를 주자라는 첫 번째와 결정타는 여기도 원곡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가요. 넓게 그려진 바다와 높게 만들어진 하늘과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그 연주회 날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곡이 두 곡이 있었어요. 그 두 곡 다 악보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둘 다 16분 음표에 쪼개진 부스트되는 음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어땠냐? 차츰 지루해 줄 수 있는 이 합창단이 무대에 서서 두 팀이었으니까 7곡씩을 부른단 말이에요. 네 곡이 몇 번째 곡이든 이들은 리허설 때부터 굉장히 이제 지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자기도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중반부 이후부터는 최대한 반주 파트가 좀 더 살아있는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체공학적인 편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과 똑같았던 이랬던 반주를 넓게 그려진 바다와 이런 식으로 16분 음표로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반을 치면서 혹은 시벨리우스 음원으로 들었을 때 오케이, 이게 내가 원했던 뉘앙스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야 됐는데 참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버전은 연주되지 않았어요. 악보로만 남아 있어서 또 이 버전 연주를 들으면 또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반으로 쳐봤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했을 때 원 버전보다는 훨씬 이제 나아진 버전이었고, 정말 일주일 밤을 새면서 수정했던 버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가 몇 가지 저의 실패담을 통해서 정보를 조금 드렸어요.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창을 위한 반주, 뭔가 포멀한 그 성부를 위한 반주는 반주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주와 성부 파트에 그냥 사비트로 쭉 가는 거 물론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것보다는 한층 더 뒤쪽에 등장할 선율을 암시를 해준다거나 대선율적인 아이디어로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뭔가 연관성들이 필요해요. 사비트는 앞부분에서 템포 설정을 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니까 앞부분 반주에서는 최대한 템포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반주를 셋업해 보시고요. 너무 고음역대로 가는 건 차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좋고, 편곡을 하실 때 어린이를 위한 합창 편곡이냐, 남성을 위한 뭐 중창이냐, 혹은 혼성 사부냐,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합창곡은 음역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멜로디가 셋업돼서 이 멜로디가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반주가 그 멜로디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서 새로움을 줘야 되니까 조금 더 다채로운 반주 형태, 8분음표, 16분음표, 4분음표, 여러 가지 수직적인, 수평적인, 그 다음에 대선율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합창곡의 반주 파트를 멋있게 붙이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